수사 상황에 대해서 영장 기각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대검에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등 계속 언론을 통한 수사 흠집 내기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가해졌다. 이 사건이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인데 이게 살아있는 검언 유착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꼈고 고통스러워했다. 이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심경입니다. 고백입니다. 오죽 검언 유착이 자기 수사를 압박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우겸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8일이죠. 국회 소통관을 찾아서 이른바 청부고발, 고발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네, 메이저 언론. 이 말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죠. 뉴스버스 작다고 인터넷 매체라고 폄하하고 그렇지 않은 거대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만 존중하는 그런 차별의식을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검찰총장 시절 그렇게 했습니다.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검언 유착을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의 2020년 12월 16일 징계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공개되었지만 전문을 보여드리는 건 김우겸 TV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채널A 사건 수사 상황을 시도 때도 없이 언론에 흘려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사 정보를 윤석열이 흘렸는지 기사와 그 정보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들의 받아쓰기가 어떻게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에 대한 징계 의결서입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요청해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고 여기서 수사정보의 유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의결서 61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28일 그 전에 MBC가 채널A의 문제점, 채널A의 검언 유착에 대해서 3월 31일에 보도를 합니다. MBC가. 그 직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2020년 4월 28일이죠. 4월 28일 윤석열은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 MBC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사유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는데 4월 29일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은 우려하던 대로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대노했고 이러한 내용이 약 2시간 후 중앙일보에 보도되자 이렇게 이 징계 의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중앙일보 보도는 이겁니다. 중앙일보 단독 이렇게 붙여서 채널A는 압수수색, MBC는 기각, 윤석열 황당해했다 이런 타이틀로 제목으로 중앙일보가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채널A와 함께 MBC도 수사해야 한다. 둘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채널A와 그걸 고발한 MBC를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한 게 윤석열의
생각이었습니다. MBC가 채널A 사건을 최초 보도했고 이 보도가 오보로 밝혀져야 했기 때문에 MBC도 압수수색도 하고 MBC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의 내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이 사니까요. 그래서 채널A와 MBC 둘 다 영장을 넣었는데 채널A는 영장이 떨어지고 MBC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MBC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또 받자마자 언론에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좋아하는 메이저 언론인 중앙일보에 흘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는 대노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노했다. 이건 아마도 강골검사, 공정수사는 검찰, 윤석열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중앙일보의 단독이라는 뜻은 누군가가, 검찰 누군가가 흘려서 최초로 보도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채널A와 MBC 등 함께 압수수색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걸 한 검사의 익명 인터뷰로 인용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한쪽만 영장을 발부해 황당하다는 식의 제목으로 윤석열을 이미지 메이킹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단독 보도한 겁니다. 다시 이 결정문 의결서로 돌아가서 그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보고하니 바로 보도가 된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더욱 이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 말은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성윤 지검장 휘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면서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에 있는 대검에 보고를 하면 보고를 하자마자 바로 언론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한적으로나마 계속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중앙에 이런 단독을 받아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사들, 윤석열 총장이 좋아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수사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보도를 쏟아냅니다. 강제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언론의 반발도 넘쳐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바로 이런 언론의 압박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의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결서 65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시경,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경 대검 형사부장은 전문자문단 회부 문제를 윤석열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20분 뒤인 11시 20분 중앙일보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회부가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부장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에 오보 대응을 해서 대검이 결정했다고 기사가 정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물론이고 대검 부장들도 항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전문자문단을 꾸리는 게 대검 부장회의, 즉 부장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부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닌 상태에서 대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합니다. 총장이 독단으로 단독으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이 이 기사를 흘린 이유는 전문자문단을 꾸려서 그 명분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하던 수사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 전문자문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중앙지검이나 또는 대검에 있는 다른 부장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 전문자문단을 꾸리기가 수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언론에 흘려서 전문자문단 꾸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밀어붙였던 겁니다. 윤석열이 보고를 받은 게 오전 11시였는데 20분 뒤에 중앙일보에 실립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검찰총장실에서 윤석열하고 똑같이 보고를 받았어도 이렇게 빨리 기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아마 윤석열 총장 방에 CCTV가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66페이지를 보면 같이 보시죠.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을 송부하는 등 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이 반대했던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을 송부하는 등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윤석열 총장은 대검 기조부장과 형사부장에게 반복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자문단 위촉 추천 공문을 자문단을 꾸리기 위한 자문단을 위촉하라는 그런 공문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정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결서 7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4월 28일부터 4월 29일 그때 채널A 압수수색 현장에 갔을 때부터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언론의 공격입니다. 거의 대검발로 보여지는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영장 기각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대검에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등 계속 언론을 통한 수사 흠집 내기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가해졌다. 이 사건이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인데 이게 살아있는 검언 유착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꼈고 고통스러워했다. 이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심경입니다. 고백입니다. 오죽 검언 유착이 자기 수사를 압박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윤석열이 채널A 수사를 언론을 통해서 또 그토록 좋아하는 메이저를 통해서 방해한 게 이 기록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뉴스버스의 기사를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스스로 검언 유착에 정치 공작을 했으니 그런 발상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측근이 연루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총장. 같은 검사들조차 검찰총장인지 한 사람만을 위한 검찰총장인지 모르겠다는 증언. 수사 흘기로 언론을 길들이고 또 언론의 수혜를 받는 검찰총장. 그러면서 원치 않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방식. 그게 바로 윤석열의 방식이었습니다. 강골 검사의 이미지가 언론이 깔아준 꽃길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결국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환상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